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소 소비 열량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산소 소비 열량계.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라고 하긴 그렇고 산소 소비 열량계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이거를 이제 콘 칼로리 메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콘 하고 칼로리 스펠링이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이렇게 돼 있던 것 같네요. 콩칼로리 메타라 하는데, 왜 콩칼로리 메타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어에서 우리가 유량계라던가 유속계라던가 어떤 계량을 하는 애를 우리가 미터계라 그러고, 그리고 칼로리가 열량이니까 열량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콩칼로리 미터라고 말하는 애가 우리가 산소의 소비량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소비 열량계라고 부르고, 이때 이 기계의 형태가 뚜껑이 콘 모양, 그리고 콘이죠? 뭐 콘루프 탱크도 있고 이렇게 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이 콘 칼로리 메타라고 합니다. 산소 소비 열량계의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에너지 방출 속도, 열 방출률과 가장 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산소 소비 열량계를 가지고 열 방출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데이터 값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메탄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런 갑자기 헷갈렸네요.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있다고 봐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 실험을 했을 때 연소를 하면은 이 연소열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우리가 메탄을 태우면 연소열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판인데,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프로판도 당연히 얘도 태우면 파란색 할까요? 연소열이 발생할 거예요. 얘는 1이라고 하고, 메탄을 태우고 나온 애고 얘는 프로판을 태우고 나온 애였습니다. 근데 이걸 태워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연소에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연소열이 프로판이 메탄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질량도 메탄보다 프로판이 더 크고요, 산소도 그 비율만큼 더 많이 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산소를 2를 태웠을 때 얘가 2000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뭘 태우든 산소가 5개를 태웠더니 얘가 연소율이 5000이 나온 거죠. 우리가 완전 연소를 할 때 발생하는 연소열은 연소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몰수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여기까지만 정리를 돼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더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고로 이 규칙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버거스일러가 아니었는데 맞았나요? 우리가 그 모든 탄화수소계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파라핀계 탄화수소에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규칙은 산소가 이만큼만 태우면 어떤 탄화수소를 태워도 똑같은데, 우리가 파라핀계에서는 더 많은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거 나중에 몇 개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메탄, 에탄, 프로판, 그리고 부탄, 이렇게 쭉쭉쭉 간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적죠. 우리가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하면 CnH2n 플러스 2인데, 얘네가 뒤로 갈수록 지금 알 수 있는 게 분자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분자량. 쉽게 생각하시면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질량이 일로 갈수록 당연히 커지잖아요. 좀 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물론 얘네는 지금 기체지만 쭉 가다 보면 액체와 고체까지 도착을 할 텐데, 우리가 분자량이 클수록
기화열도 커진다는 거예요. 요거 왜냐면 우리가 분자량이 크다는 건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면 메탄은 이만한데 뭐 프로판은 이만한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안에 C 1개, H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C 3개, H 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질량의 크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피는 똑같은데 그래서 얘가 요런 액체 상태에서 증발하려고 할 때 그 드는 열량이 큰 놈이 열량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덩어리가 클수록 증발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화열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연소화한계가 있는데 연소화한계는 갈수록 작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공간 안에서 여기에 가스가 있을 때 메탄은 5%가 필요하다고 여기 덩어리들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이 타려고 하는 용량이 최소한이 필요한데 프로판은 크니까 농도가 작아도 불이 붙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잠시만요. 네. 얘가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탈 게 많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아, 많이 타니까 연소열도 많이 생기겠구나.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죠. 탈 게 많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열량도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규칙들을 갖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생겼어요. 하나 빼먹었네요. 또 하나가 산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산소도 얘 질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태워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산소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산소 소비 열량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김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소한계 규칙의 두 번째 챕터이면서 산소 소비 열량계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자량이 커지면 기화열, 연소열, 산소는 커지는데 연소한계가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걸 보니까 야, 이런 규칙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규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일단 똑똑한 첫 번째 분이 버거스 윌러 그분인데 자, 야, 연소열은 커지고 LFL은 점점 작아지는데 우리가 이거끼리 뭔가 규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네를 이렇게 다 서로 곱해 보니까 야,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니까 우리가 LFL과 연소열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갖더라. 이게 우리가 파라핀계탄화수소에서는 야, 어떤 파라핀계탄화수소를 태워도 연소한계와 연소열을 곱했을 때 약 1050의 그 열량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점점 작아지고 얘는 점점 커지니까요. 그 분자량이 커질수록. 그리고 이건 누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배웠던 것 중에 MOC라는 게 있었어요. 최소 산소 농도죠.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FL 곱하기 O2라고 하는 이런 공식으로 구했었는데 O2도 점점 커지고 LFL도 점점 작아지니까 야, 얘네들도 곱하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줄어드는 놈이랑 늘어나는 놈을 곱했더니 이게 최소 산소 농도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는 데가 제가 알기로 아무 데도 없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발견한 거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죠. 발견이 제가 개발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요런 규칙을 알고 나서 우리가 결국 발생하는 연소열이라는 건 산소 소비를 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얘도 O2도 늘어나고 그 연소열도 늘어나는데 이 비율이 우리가 탄화수소를 태웠을 때 어떠한 규칙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리 하기 전에 간단한 구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콩칼로리메타라고 하면 그냥 어떤 물질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태울 때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 우리가 산소 소비 열량계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열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방에 후드 같은 게 달려 있고요.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 안에 복사열을 방출할 수 있는 열선이 있어요. 열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에 로드셀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한데 뭐 계량만 그리면 되니까요. 저울이에요, 저울.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태올롬을 올려놔요. 그리고 원래 후드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뭐 케이스도 있고 합니다. 여기 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태우게 되면 복사열을 가해서요, 얘가 연기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기 장치를 해줘야 될 거예요. 연기 배출 장치가 있을 거고, 실제로 여기를 태워서 산소가 이 연기 속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까요? 우리가 뭐 O2 센서기가 있어야 될 거고, 산소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히 분석 장치, 컴퓨터 이런 거는 기본값이죠. 우리가 얘를 이제 원추형 히터라고 부르는 거죠. 아이고, 원추형 히터. 그냥 이게 그냥 콘이에요. 이렇게 태우는데 조금 더 실무적으로 해보면, 이거 실제로 그 KFI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여기 장비 있는데 가보시면 얘를 그냥 바로 동작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거의 99.9%의 그 흑채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이렇게 콩 같은 게 있어요. 그 콩으로 여기서 지지는 복사열을 얼마나 지질지, 이렇게 실제로 잘 지져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끼? 샘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 히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보고 이제 우리가 가연물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연물을 태우면 우리가 그냥 쉽게 메탄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메탄은 상온에서 기체지만 그냥 고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질량만큼 타고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가 CO2도 갈 거고 산소도 갈 거고 또 산소도 갈 건데, 그러니까 물이랑 산소도 갈 건데, 우리가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뭐 21%라고 하면 21%니까 산소 농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퍼센트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 식에서 우리가 메탄을 태웠을 때, 메탄이 아니라고 해도요, 어떤 가연물, 탄화수소를 태웠을 때 산소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냥 CO2, H2O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 연소열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있으니까 우리가 얘 열방출률은 질량의 감소 속도 곱하기 면적의 연소열이었는데, 이 질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델타로 쓸까요? 이 값을 직접 무게를 측정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줄어든 질량에 따라서 얘가 탄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때 소비된 산소가 완전 연소보다 훨씬 넉넉하게 있으니까 여기 분석기로 남은 산소를 측정해서 주위 산소 농도와 비교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이 산소가 얼마만큼 줄으면 연소열이 얼마만큼 발생하냐는 우리가 다른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프로판이기 때문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로판이라고 하면, 프로판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이, 이건 그냥 물질이니까요, 흔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2044 kJ/몰이라고 배웠어요. 안 배웠으면 이제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이 정도 값은 대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판 1몰이 타는데 발생하는 열량은 2044 kJ이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켜 보면 산소가 5개가 들어요. 3CO2 플러스 4H2
델타 HC인데 이 델타 HC가 지금 2044였으니까 2044 kJ/몰이겠죠. 하나 태웠으니까 하나고 두 개 태우면 2배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가 5개 연소될 때 열이 2044 kJ/몰이 5개의 몰이죠.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몰당으로 우리가 나누기 5를 해보면 산소는 5몰이잖아요. 이 한 몰은 프로판의 한 몰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한 몰당 산소의 한 몰은 408.8 kJ/몰의 열량을 발생시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차이가 아니고 산소의 분자량은 우리가 산소 원소 한계는 16인데 우리가 O2가 산소니까 2개 곱해서 산소의 분자량은 1몰당 32g이에요.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주기율표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O 하나의 분자량은 16이구나. O2는 그럼 곱하기 2에서 32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타는 게 몰당이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중량으로 알기 위해서 결국 1몰에 32g이니까 408.8 나누기 32를 해주면 우리가 1g당 열량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산소의 중량을 얼마나 넣었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열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약간 12.775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략적으로 산소 1g에 발생하는 열량이 13kJ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산소가 13kJ인 거지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있는데 이 21%는 최적이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륨 퍼센트고 얘는 지금 질량은 이거 중량 농도라고 하는데 이걸 질량이라 불러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우리가 웨이트 퍼센트로 보면 23%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공기 1몰에 발생하는 열량은 13 곱하기 0.23을 해서 우리가 약 3kJ/g이라는 거죠. 이거 조금 벅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소를 1g 태우면 13kJ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프로판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하고 우리가 그때 산소가 5몰이 들었으니까 얘로 우리가 이걸 단위를 환산해서 산소 1g에 13kJ, 공기 1g에 3kJ이 탄다는 것을 그 열량을 발생시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위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결국 얘를 태워서 얘가 연기가 넘어갈 텐데 이때 줄어드는 산소 농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연소열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연소열을 알고 여기 저울로 지금 질량의 감소율을 알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질량의 감소율과 연소율을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열 방출 속도를 알 수 있죠. 열 방출률을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설비 열량계로는 우리가 열 방출 속도, 연소열, 그리고 질량 감소 속도, 연소 속도죠. 그리고 또 산소도 소비하니까 산소가 얼마나 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연기가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가 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불연제로 같은 경우에서 이걸로 테스트하진 않지만 결국 우리가 방염 같은 거 테스트할 때 콩칼로리메타에 넣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명칭이 정확히 헷갈리는데 콩칼로리메타도 있고 얘가 사이즈마다 코너칼로리랑 룸칼로리였나? 이게 한 3개 정도 종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은 다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열방출률도 생각하실 게 결국 젤 태우면 이렇게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열방 출률 THR이라던가 여기 우리 평균 열방 출률이라던가 피크 시의 열방 출률 모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분자량이나 이런 게 뭔지 너무 모른다 라고 좀 기초가 부족하시다면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원소라는 게 있고요. 원소 제가 내용에 쓸 건데 먼저 찍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게 있고 원자죠. 네. 분자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C, 이 탄소죠. 탄소, 산소, 수소, 또 뭐 있죠? 자꾸 브롬도 마찬가지고 아이오딘, 불소, 이런 것들, 이런 게 그냥 원소예요. 철이라던가. 얘는 그냥 이 원소의 종류인 거고, 원자량은 우리가 상대적 질량을 말합니다. 질량.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각 원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요. 탄소는 하나당 12g이라고 하는 중량을 갖게 돼 있어요. 몰달요. 이 단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이라는 걸 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탄 말고 산소는 16이에요.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도 얘는 32가 되겠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분자량은 뭐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O2라고 하면은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원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분자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메탄 같이 두 개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라면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우린 얘는 원자라고 읽지 않고 얘를 분자라고 읽는 거죠. 즉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분자의 상대적인 탄소 질량을 말하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고, 즉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판으로 해보겠습니다. 프로판의 원자량은 탄소의 원자량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12개짜리가 3개 있어서 36과 수소는 1이에요. 우리가 1이 8개 있어서 원자량은 8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프로판의 원자량은 탄소 36의 원자량과 수소 8개의 원자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프로판의 하나의 분자니까 프로판의 분자량은 그냥 다 합쳐서 44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조금 어려우시다면 분자량은 그냥 질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체에서 쓰는 질량이에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고생하세요.